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4살 된 여자이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이유는 남편 놈의 불륜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제 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남편과 2년 연애를 하고 29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친구가 많은 반면 저는 친한 친구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제일 친한 장민영이란 친구인데 18년지기 친구예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할 때도 저랑 남편 그리고 제 친구까지 셋이서 자주 만나곤 했어요. 민영이랑은 중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왔기에 서로 모르는 게 없었죠. 저나 이 친구나 자매가 없었기에 거의 자매처럼 지냈어요. 그러니 남편과 연애할 때도 셋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죠. 처음에는 남편이 이런 제 친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점점 자주 만나고 친해지고 하니 남편도 친구를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친구도 남친이 있었기에 저희랑 더블 데이트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잘 놀았어요. 근데 친구는 지도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항상 제 남편 칭찬을 엄청 많이 했는데 기집애야, 너는 오빠 잘 만난 거야.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딨냐? 나도 나중엔 오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라는 말을 많이 했죠. 다 칭찬이라는 명목이었어요. 남편 칭찬해주는데 싫어할 이유는 없었죠.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 결혼할 때 부케도 장민영이 받았어요. 근데 제 결혼식 날 민영이 걔는 주인공인 저보다 지가 더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이 이렇게 좋은 날 쟤는 왜 저렇게 엉엉거리고 울고 있냐며 보기 안 좋다고 할 정도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우냐고 하니 네가 시집을 가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도 이 친구와 자주 만났는데 친구는 이상하게 꼭 술을 마시면 저희 신혼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술을 먹고 왔는데 그냥 내쫓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데리고 잔 적도 몇 번 있죠. 워낙 저랑은 자매 같은 사이이기에 남편도 이런 친구를 처제처럼 가족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면 저희 집으로 민영이를 불러서 먹이고 챙기고 그랬네요. 제가 외동이고 정도 많은 성격이라 친구를 더 잘 챙겨준 것도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뜬금없이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할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혹시 남자친구가 생겼나? 했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친구는 울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땡땡아, 내가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너무 고민이 많았고 너한테 너무 미안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땡땡아 나 임신했어 라고 하는데 전 너무 놀라서 너 만나는 사람 있었냐고 했어요. 그러니 하룻밤의 실수였다며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한답시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부부한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았죠. 제가 외동으로 자랐기에 아이는 빨리 갖고 싶었는데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연적 임신은 포기하고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산부인과 다닐 때도 제 친구가 몇 번 따라가주곤 했는데 이런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친구였기에 절 위로한답시고 땡땡아, 넌 지금 힘들게 산부인과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임신이 돼서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라고 하는데 전 그런 친구한테 그런 게 어딨냐고 뭐가 미안하냐고 했어요. 근데 너 그나저나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나 아이 아빠 얼굴은 몰라도 이 아이 낳고 싶어 라고 하는 겁니다. 비혼주의였던 친구였는데 아이는 낳고 기르고 싶었다며 잘 키우고 싶다는데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셈이 나더라고요. 나는 근 3년 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임신이 안 되었는데 이 친구는 하룻밤에 실수로 임신이 되는구나 싶었죠. 저는 이 얘기를 남편한테도 해주었어요. 근데 남편은 순간적으로 얼굴 표정이 싹 굳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내심 남편도 충격을 받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곧이어 말까지 더듬으며 몇 주나 됐대? 라고 물어보는데 남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 놈이 왜 이렇게까지 말을 더듬고 충격을 받았는지 알게 된 사건이 있었죠. 남편의 겨울 코트를 드라이 맡겨야 돼서 주머니에 뭐 들은 게 있나 없나 뒤져봤는데 세상에 코트 안주머니에 웬 초음파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음파 사진에는 오빠와 나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글과 마지막에
민영이가 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놈이 씻고 있었을 때 남편놈의 핸드폰을 다 뒤져보았어요. 근데 문자나 메신저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통화 기록에 박 부장이라고 저장된 사람과 통화를 한 기록뿐이었어요. 저는 순간 싸한 생각이 들어 박 부장이라고 저장된 사람한테 통화를 했고 얼마 있다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제 18년지기 제 친구의 목소리였죠. 전화기 너머로 오빠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내일 병원 가는 거 잊지 않았지? 라고 하는데 전 대충 응 끊어 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다리가 덜덜 떨리고 정말 끓는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남편은 씻고 오자마자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전 그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연놈들 불륜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택시를 타고 남편을 미행했어요. 역시나 남편놈은 아침 일찍 나갔고 어김없이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 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X는 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남편놈은 제 친구의 허리를 감싸며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저건 누가 봐도 부부 사이였네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완전히 꼭지가 돌았고 곧바로 병원에 들어가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그 두 연놈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남편놈과 친구의 뒷머리를 잡았습니다. 니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하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과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깜짝 놀래 질겁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놈의 옷을 잡고 네가 진짜 사람 새끼냐? 버젓이 와이프 옆에 두고 내 친구랑 불륜을 저질러? 둘이 나몰래 불륜짓하고 애까지 가졌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얼굴이 시뻘개져선 일단 나가자고 하는데 전 나가자고 하는 남편을 더 세게 붙잡으며 왜? 쪽팔리니? 네 마누라는 임신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너는 뒤에서 내 친구랑 애를 만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 친구가 저를 말리며 땡땡아 제발 이러지 마 라고 하는데 저는 친구의 면상에 갖은 욕을 퍼부으며 야 이 더러운 X야 어딜 더러운 손으로 내 몸을 만져? 네가 이러고도 내 18년지기 친구야? 내 남편이랑 이짓거리하고 임신까지 한 네가 내 친구냐고 하며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희를 다 쳐다보고 웅성대기 시작하는데 저는 더 길길이 날뛰며 니네 내가 아주 얼굴도 못 들게 매장시켜버릴 거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과 친구 얼굴을 강제로 들고 사람들에게 이 인간들 얼굴 똑똑히 봐달라고 했어요. 내 남편놈이랑 내 친구였던 인간이 불륜해서 애까지 가졌다고 했죠. 그러니 어떤 사람은 사진까지 찍고 동영상도 찍고 대놓고 웅성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제 분이 풀리지 않겠더라고요. 저는 당장 집으로 가서 남편놈 물건 싹 다 내놓고 있는데 두 연놈들이 집으로 따라왔고 얘기를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니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며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제 친구 X가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야, 이왕 이렇게 들키게 된 거 그냥 다 얘기할게. 오빠는 지금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임신이 된 거 아니겠어? 네가 임신이 안 되는 건 다 네 탓이야.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네 친구라고 떠들고 있니? 나 다 오빠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너랑 친구인 척 붙어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 제가 친구를 막 잡아당기려고 하니 남편놈이 저를 세게 밀치며 야, 너 미쳤어? 민영이 뱃속에 내 아이 있는 거 몰라? 하며 민영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데 나 너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됐다. 진작에 너랑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내가 오랫동안 너무 질질간 것 같다. 이제 그만 끝내자. 아까 병원에서 네가 난리치는 거 보니까 진짜 더 정 떨어지고 무슨 무대뽀 아줌마 같더라 하는데 진짜 너무 억울하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악에 바쳤는지 입술에 피까지 다 터졌어요. 남편은 그런 절 밀치고 나도 이 집에서 너랑 같이 있는 거 아주 진절머리 나고 지긋지긋해. 민영이네 집에선 그런 걸 못 느낀다고 하며 절 밀치고 나가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기만 했어요. 이 두 것들 가만히 안 둘 거라 생각했고 이것들 인생을 싸그리 망가뜨려 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남편놈이 근무하는 회사를 뒤집어 놓으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회사는 싹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었죠. 친구네 회사는 남편놈의 회사처럼 경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이라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의 회사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장민영 불륜이 어딨어? 내 남편 놈이랑 불륜 저지른 장민영 어딨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니 3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니 친구가 저 멀리서 저한테 뛰어오더라고요. 친구는 절 보자마자 새빨개진 얼굴로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이 여자요 과대망상증 있는 여자라고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친구 X의 얼굴에 증거사진으로 전단지를 수십 장 던졌어요. 뭐? 과대망상증 정신병자? 야, 이 전단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너 회사 사람들이 내 남편 애 가진 건 알고 있니? 그리고 네가 내 18년지기 친구였던 건 알고 있냐고 했습니다. 너 친구 남편 뺏으려고 비혼주의자다 뭐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야? 너야말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내가 너 직장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하며 직원들한테 일일이 전단지를 하나씩 다 돌렸어요. 장민영 이런 인간 쓰레기라고 하면서요. 당연히 직원들도 모여서 수군대고 이곳저곳에서 웬일이야 어쩐지 저 여자 음침하더라 하는 말까지 들려왔네요. 그러니 제 친구는 울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친구 X를 뿌리치며 너 나한테 당당하게 했던 말들 그거 다시 짓거려봐. 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짓거려보라고 하며 친구의 회사를 싹 다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이혼 소송하자고 했고 친구 X한테도 당연히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두 연놈들은 소송하러 다닐 때도 둘이 꼭 붙어서 같이 다니더라고요. 엊그제는 제 남편이고 친구였던 두 인간들이 이제는 둘이 손을 잡고 다니는데 저런 모습을 보고 눈이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겠나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혼 소송하기 전에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한테 울면서 당신 아들이 내 친구랑 불륜 저지르고 애까지 임신시켰다고 했어요. 근데 참 시어머니라는 사람 저한테 미안하다고 어떡하냐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본인 아들 편에 들어가며 예, 우리 아들도 남자다 남자. 남자가 본능적으로 지 닮은 새끼 낳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엄연히 네가 그걸 못해준 거 아니냐? 그럼 일정 부분 너도 잘못이 있는 거야.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사람 죽고 사는데 달린 문제야?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너 아예 이혼할 생각으로 나 찾아온 거 아니냐고.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하셨죠. 하, 진짜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고 불륜을 저지른 걸 이딴 식으로 정당화시키는데 아무리 자기 자식이어도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저도 이판사판으로 아주 시어미한테 들이받았어요. 어머님, 아무리 남자 본능이라고 해도 아무 여자한테나 가서 본능에 충실한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아들이 그딴 짓거리 해도 괜찮다는 거냐고요. 어머님 아들 엄연히 유부남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니 너 지금 나랑 끝장 본다는 거야? 이게 어디 와서 행패야? 당연히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니까 편드는 거지. 우리 아들이 오죽했음 그랬겠어? 오죽했음 하시는데 저도 어머님 가족이니까 다 괜찮으시다고요? 그럼 아버님이 밖에 나가서 본능에 충실하셔도 어머님 그딴 소리 하실 거세요? 애 낳고 싶다고 딴 여자한테 그러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무리 어머님 아들이라고 해도 감쌀 게 있고 혼낼 게 있지. 어머님도 딸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너무 울컥했고 형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혼하게 생겼어도 형님한테 네가 이해하라고 하실 거냐고요. 어머님 진짜 아무리 제가 남이어도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도 언젠가 뿌린 대로 거두실 거세요. 하며 뒤집어 엎고 나왔어요. 남편 놈은 저랑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한테 끝까지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나 보자며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리고 장민영은 네가 우리 인생 망쳐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너는 여자로서 임신도 못하고 불쌍해서 어느 남자가 널 거들떠보겠니?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아주 뼛속까지 새기고 새겨서 1년 뒤 다시 한번 복수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놈과 장민영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돌잔치 때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두 연놈들의 가족, 친지, 지인, 친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사실 저도 조용히 이혼만 했으면 이런 짓 안 하죠. 제가 뭐 좋으라고 제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이런 짓을 하겠나요? 근데 이 두 것들이 제 가족을 건드렸어요. 제가 소송하러 다닐 때마다 불효녀인 저를 혼자서 재판하러 어떻게 보내냐며 저희 엄마가 따라다니셨는데
그때마다 저 두 것들이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다니고 있으니 저희 엄마도 당연히 혈압이 오르셨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제일 친한 친구랑 남편놈한테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것도 열이 받는데 재판장까지 와서 저러고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랑 저희 엄마한테 뭐 매기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워낙 저희 엄마도 장민영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충격이 더 크셨는데 저희 엄마가 그 두 인간들 하는 꼴을 보고 남편놈하고 친구한테 둘이 그만들 좀 조물딱거리고 붙어있으라며 누구 염장 지르냐고 여기서까지 뭐하는 짓거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장민영이 저희 엄마한테 와서는 아줌마가 뭔 상관이에요. 제가 제 남편 될 사람 만지지도 못해요? 왜 애먼 사람한테 트집이야? 아줌마 딸이 모질이인 걸 왜 나한테 트집이냐고요. 이미 법원까지 와서 이혼 소송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아줌마랑 아줌마 딸 눈치를 봐야 돼요? 좀 작작 좀 하세요. 가만히 참고 있으니 사람을 등신으로 보나? 라고 하는데 전 장민영한테 야, 너는 애미애비도 없어? 우리 엄마한테 말 조심 안 해? 너 진짜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니 야, 내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다 끝난 일에 내가 체면이라도 차리리?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 아님 죽을 죄를 졌어? 너나 니네 엄마의 말로 그만들 좀 해. 나는 입이 없어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 하며 저희 엄마한테까지 어쩔 거냐며 들이대는데 남자의 미쳐도 유분수지 저 정도로 미칠 수 있나 싶었네요. 저희 엄마도 어디 네 엄마 같은 사람한테 지금 눈가를 부라리고 있니? 이런 버릇없는 X를 봤나? 하며 엄마가 손으로 장민영 어깨를 아주 살짝 밀쳤어요. 세게 밀친 것도 아니고 툭 친 정도였죠. 근데 장민영이 갑자기 저희 엄마를 두 손으로 확 미는 겁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어딜 밀치고 있어? 라며 당신도 고소 한번 당해볼래? 라는데 저희 엄마 쿵소리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셨고 고통을 호소하시며 일어나질 못하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사리분별 못했으면 일이 벌어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차마 임산부인 장민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들끓는 분노를 꾹꾹 참으며 그 X한테 쌍욕을 했고 더러운 X 주제 어딜 우리 엄마를 밀쳐? 너 이거 폭행이야 하니 니네 엄마가 먼저 날 밀쳤잖아 하는데 네가 언제까지 길길이 날뛰는지 지켜보자고 했어요. 내가 진짜 니들 인생 조져놓을 거라고 가만히 안 둔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1년간의 기나긴 소송 끝에 남편놈한테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 60%를 받았어요. 그리고 친구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았죠. 전 남편놈 마지막 재판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지 애 태어난다고 병원에 간다고 했죠. 그리고 전 1년 동안 복수의 날만 기다렸습니다. 전 남편놈과 장민영은 지 애 돌잔치를 한다고 아주 SNS에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셋이 돌기념 사진 찍은 것까지 올리고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SNS에 도배를 해놓으니 당연히 저랑 장민영이랑 동창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고 동창 친구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장민영이 네 남편이랑 같이 있냐고 하길래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도 다들 경악을 했죠. 걔 완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복수하러 돌잔치 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 있음 도와준다고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돌잔치에 초대받은 친구들한테 돌잔치 장소랑 시간을 다 알아냈고 돌잔치 진행 상황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돌잔치가 처음에는 밥을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사회제가 진행을 하잖아요. 저는 그때 쳐들어가기로 했고 피 같은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와인 2병을 들고 갔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앞을 향해 두 연놈과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저는 그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불륜 짓 해서 애까지 낳은 더러운 인간들아 네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돌잔치까지 하게? 라고 했고 순식간에 모든 하객들이 절 쳐다봤어요. 이미 두 연놈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장민영이 상간녀야. 아니 내 18년지기 친구야. 내 전남편 뺏어가서 불륜하고 애까지 잘도 낳았네? 너 이게 다 끝난 거 같지? 근데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늘 아주 파국으로 한번 가보자 했죠.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 나도 니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오늘이 잔칫날이 아니라 제삿날 한번 만들어줄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냐며 다들 당황해하고 수군대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리는 사람이라곤 두 연놈들의 가족들 뿐이었죠. 저는 굳굳이 계속 얘기했어요. 저기 버젓이 서 있는 두 연놈들이 4년 동안 저 모르게 둘이 불륜을 저질렀지 뭐예요? 그것도 내 친구였고 내 남편이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니네 손까지 잡으면서 산부인과도 들락날락 했잖아 하니 저 멀리서 시어머니가 절 향해 오더니 막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너 진짜 미쳤어? 이혼하면 끝이지 왜 여기 와서 남의 잔치를 망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도
이 아줌마 웃긴 아줌마네. 하긴 아줌마도 당신 아들이 불륜 저질렀을 때 아들 편 들었죠. 그게 남자의 본능이라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야, 이런 인간 쓰레기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또 자식을 낳으니 진짜 쓰레기 집안이네 했고, 저는 절 막는 CM이 밀치고 그 두 연놈들한테 갔어요. 그러니 전 남편 놈도 이혼까지 안 마더니 너 왜 이러냐며 절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 앞에 차려준 돌잡이 용품들을 전 남편한테 집어 던지고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 하며 이혼하면 니들 그 더럽고 추악한 과거가 없어지니? 없어져? 하며 와인을 한 병 그 두 인간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장민영을 잡아서 네가 우리 엄마 바닥으로 밀친 거 기억나지?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하며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경찰 좀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저는 마저 들고 있던 와인을 장민영에게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니 지가 입고 있던 새하얀 원피스가 붉은색으로 물이 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꼴에 새 신부 흉내내고 싶었나 봐. 너는 그래봤자 친구 남편 뺏은 상간녀야. 어디서 깨끗한 척을 하고 있어? 했어요. 그러니 걔도 절 잡으며 아주 발악을 하는데 전 남편 놈이 저를 떼어내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한두 명씩 와서 싸움을 말렸어요. 저는 끝까지 내가 니들 지옥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했어요. 네 애가 유치원 졸업을 하면 졸업하는 날 거기 가서 깽판 칠 거고, 네 애가 초중고 들어가면 입학할 때마다 졸업할 때마다 가서 깽판 칠 거라고 했네요. 네 애도 부모가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알아야 되지 않겠니? 하며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네요. 그렇게 저는 다른 동창 친구들의 부축을 받고 나왔고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엉엉거리며 대성통곡을 하였어요. 그러니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선 아니 그럼 민영이 남편이 총각이 아니라 유부남이었다고요? 하며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 전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 그분들은 장민영의 친척분들이었는데 세상에 다들 제 전남편이 총각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장민영은 직계가족 빼고 친척들한테는 다 거짓말을 한 거죠. 혼전 임신으로 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고 했대요. 지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저런 거짓말을 친 거겠죠. 저한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왜 지 친척들한테는 유부남 꼬셔서 임신했다고 말을 못하냐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고 혀를 차시면서 민영이 그거 천벌받을 짓을 했다며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짓을 했냐고 욕을 하셨어요. 그 난리를 치고 얼마 안 돼 전 남편 놈과 장민영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두 연놈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질질 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거냐며 제발 이제 그만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평생 반성하면서 조용히 살겠다고, 네가 원하면 네 눈앞에서 사라져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나도 이 짓거리는 안 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사과와 용서는커녕 니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했죠. 가서 우리 엄마한테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했어요. 그리고 평생 불행하게 살라고 했네요. 나는 니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매일같이 증오하고 저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하니 그제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두 연놈들한테는 말은 저렇게 했지만 제가 매일같이 저 인간들 증오하고 저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기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도 제 인생 그렇게 쓰기 싫어요. 이혼도 했고 두 연놈들한테 완전 사이다를 날린 직은 비록 이혼녀지만 당당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도 하려고요. 물론 결혼은 절대 안 할 거지만요. 지금은 행복하게 사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의 길고 긴 사연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